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미현이고요. 나이는 44살이고 1999년도 11월에 제가 처음 조현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장애인의 팟캐스트 방송 10데시벨을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토요일마다 천둥과 문학회라는 자조 모임 그 문학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신장애인 예술 창작단 안티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울증이 겹치다가 제가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눈치를 채신 거죠. 얘가 좀 이상한 말을 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얘를 이모한테 말씀드려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어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현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20년간 치료를 받으며 약을 계속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환시, 그 다음에 망상, 그 다음에 환청 같은 게 들려요. 예를 들면 뭐 밤에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 뭐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 물건이나 집어서 오는 거예요. 돈을 안 내고. 그거는 그런 착각에 빠져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물건을 그냥 가져가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런 망상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눈앞에,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라면 겪을 수 없는 그런 눈앞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이 들려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환청을 경험하진 않았는데 이제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나 아니면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런 환우분들이 환청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네, 완화되는 거죠. 환청도 거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환시는 안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망상이 없거든요. 좀 많이 감소되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약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약의 성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많이 졸리거나, 좀 이렇게 몸이 둔해진다거나, 아니면 살이 많이 찐다거나, 식욕이 또 너무 왕성해진다거나, 되게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단약을 할 경우에는 제 경험으로 항상 재발을 했고, 사람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먹듯이 이런 정신질환자들도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현저히 낮아지고 전혀 지금은 환시도 없고 망상도 없고 환청은 아예 들리지 않고요. 10데시벨은 한 달에 2번 만나거든요. 어떻게 방송을 할지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또 교육도 받아요. 뭐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쓰기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한 번은 만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을 이제 단원들이 다 써요. 안티카라는 예술 창작 집단은 제가 작년에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신장애인들이 모여서 연극도 했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 창작극 하얀 방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약 먹어도 괜찮아라는 즉흥 연극도 있었는데, 이제 저는 거긴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얀 방이라는 연극을 하기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럼요, 더 많이 달라졌죠. 저는 솔직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먼저 다가가는 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비장애인이었을 때, 약을 안 먹었을 때 더 그랬거든요.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외향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글을 쓸 수 있는 힘과 감성을 준 것 같아요. 글을 쓸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병의 증상일지도 모르는데 많이 다운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많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게 조울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글이 잘 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하는 힘과 감성을 선물한 것 같아요. 글을 쓰고 나면 내가 오늘도 시 한 편을 작성했구나. 꽤 괜찮게 쓴 것 같아 라고 어떤 때는 이제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엄마가 아무한테나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긴 했어요. 가족한테도 맨 처음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족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저는 숨기지 않고 있거든요. 숨기지 않고 있고 제가 병이 있다는 것을 어쩔 때는 필요하다면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한 명이 변화된다고 달라진다고 해서 과연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노력하다 보면 또 한 사람이 노력할 수 있고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그때도 그 직장에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직장 사람들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러냐고. 다행스럽게도 그 병원에 가는 것도 병원에 이제 약을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럼 다녀오라고 하고 저를 되게 많이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아파트 주민이 보고 좀 저를 봤을 때 혹시라도 알아본다면 좀 어떤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하기는 해요. 근데 고민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병을 앓고 있는 거고 약을 먹고 있는 거고 전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다고 해서 오히려 저를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커다란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 그 사람은 정신감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서부터 이렇게 뉴스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신장애인의 좋은 점이나 잘 생활하고 있는 점 그런 것들은 다루질 않아요, 거의. 그런데 항상 어떤 사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조현병 환자다. 그러면 그 점만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임세원 교수님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안인드 방화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거의 원인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단지 그때 그 사람이 조현병을 가졌던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병을 갖게 되는데 눈치채지 못해서 아니면 가족이 어떤 관심을 주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병을 좀 더 경미한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안 좋게 상황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고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이 사람이 좀 이런 게 안 좋아 보인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상한데 조금이라도 그런 걸 자기 스스로 눈치를 채시거나 아니면 좀 그런 걸 알게 되시면 좀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고 약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생애를 거쳐 사람이 살면서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보유하게 된대요. 저희는
무서운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는 충분히 그 감기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뭐 혈압약 먹는 것처럼 단지 약을 먹고 있는 거고,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지 말고, 우리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절대로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